이제부터 그러면 성과 공유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인데요. 정말 쉽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운영하는 기관들의 도움은 있을 건데요. 우리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구글 뭐 이런 곳에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 옆에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종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업 소개를 딱 클릭을 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업 소개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과 공유제가 어떤 제도인지 동영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양도 많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공유제의 지원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적인 부분에서는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창업기업의 지원자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점수가 크거든요. 그 다음에 병역업체 지정 선정평가에도 점수가 반영됩니다. 우리 회사를 홍보하고 싶다면 우리가 직접 홍보할 수도 있고요. 성과공유 모범기업의 우수 사례집에 수록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하면 존경받는 기업인 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급 수령 시에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들은 계속 좀 늘려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과공유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소개가 돼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죠. 여기 있는 내용 7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해야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네, 총 7개인데요. 이 7개 중에 한 가지 이상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성과급에서 경영성과가 났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정만 해도 벌써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상 공제 해가지고요. 우리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 다음에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가입만 해도요. 요건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된다면 젊은 직원들 위한 요거만 해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임금을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이거는요. 앞에 직전 3개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이번이 더 크게 할 것이다 내지는 커졌다 해도 이 요건이 됩니다. 우리 사주조합 제도를 운영해서 해도 됩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만 해도 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 있는 6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을 하겠다라고 협약만 체결해도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중에 보면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 가족 친화 인증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선정기업. 이런 정말 많은 제도,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제도 있죠. 여기에 있는 거 하나만 해당돼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정 요건이나 제출 서류 이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성과 공유 기업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요, 성과 공유 협약서만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현재 우리가 성과 공유 도입 기업이면 도입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들이 끝납니다. 그 내용들은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점 요건이나 제출 서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청 확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성과 공유 제도를 하는 중소기업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주관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여기서 요건을 검토해서요, 승인하거나 반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 중소기업에게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서류 쓰고 안 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해가지고 하면 이런 절차가 다 끝납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성과공유기업, 앞으로 우리가 성과공유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요, 이 회사는요, 이걸 할 거예요는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 내에 성과공유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으면 성과공유 기업으로 자격이 유지가 돼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성과공유 도입 기업인 경우에는 이 확인서 부분이 1년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갱신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메인귀지협회가 이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에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어려운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신청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위에 상단에 미래성과공유기업의 신청을 하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있는 회사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성과공유 도입기업이라면 두 번째 칸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신청하고 그 결과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도 쉽지가 않아서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요즘 보면 재택 원격 근무 그리고 원격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면서요, 중소기업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요, 이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전환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이걸 대응하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은 앞으로 5년 정도 이후에는 아주 보편화될 걸로 예측되고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19로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대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하는 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부터 299인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이 됩니다. 1년 유예기간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요, 이미 대기업이 적용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일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Z세대, 합쳐서 밀레니얼 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기업에 와서 5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성세대와는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진짜 세대 그 인류가 다르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워크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을 해야 돼요. 두 가지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해야 되거든요. 예전처럼 월급만 주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성과 공유,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거거든요. 성과 공유제는요, 바로 이러한, 바로 우리가 성과에 몰입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뻐요. 오래 봐야지 사랑스러워요. 우리 경영자들, 회사가 저성장과 초경쟁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직원들 아끼고 사랑하는데 자주 못 보고 오래 못 봐요. 그러니까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를 자세히 봐야지 예뻐 보여요. 오래 봐야지 사랑스러워요. 우리 직원들 중에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니신 분들하고 진짜 요즘 오신 젊은 직원들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싶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중소기업 성과 공유제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